네, 반갑습니다. 단국대학교 권민혁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이 주로 마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뭐 마을을 뭐 계속 하거나 뭐 관심 있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주로 이제 체육을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생활체육 동호회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생활체육 동호회만큼 사실 마을 어떤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그런 어떤 단체나 어떤 그런 활동이 없지 않을까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육이 아주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뭐 제가 체육과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마을 체육이 왜 필요한가인데, 저는 체육은 뭐 건강에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전 무엇보다도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가 낮죠. 청소년도 뭐 OECD 꼴찌고, 보면 뭐 생활 만족도나 행복 지수가 대부분 하위권에 있습니다. 근데 이 체육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 행복 지수가 좀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예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2010년에 조사를 보면 전혀 하지 않는 사람보다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사람들이 한 5점 정도가 높죠. 5점 정도면 사실 큰 점수입니다. 차이가. 그래서 한 5점 정도가 높다는 이제 연구 결과도 있고요. 이 밑에는 뭐냐면,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이제 이 청소년 패널 조사가 있습니다. 한 해에 한 10,000명 가까이를 조사를 하죠. 그러니까, 아니 뭐 설문조 이런 조사로만 보면 가장 신뢰성 높은 조사일 거예요. 가장 많이 하고, 다 비례 할당해서 표집을 하고, 분포를 이제 다 균형을 맞춰서 하니까요. 봤더니, 이 운동하지 않는 집단부터 쭉 봤더니 참 이 운동하지 않는 집단이 6.87인데 매일 운동하는 집단은 7.6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운동을 하고 안 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죠.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사실 하고 안 하고가 상당한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청소년들 경우는 매일 운동했더니 상당히 0.8 정도의 차이는 아주 큰 차이입니다. 보면 상당히 이제 행복하더라. 보통 사람보다는 안 하는 사람보다 행복하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일단 이 마을 체육이, 생활 체육이 공동체를 복원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 자본이라고 요즘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웃에 대한 신뢰, 부모에 대한 신뢰, 이 신뢰 지수도 정말 우리나라가 낮은 나라인데, 신뢰가 낮은데 이 운동을 많이 하고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회 자본이 높다는 건 네트워킹도 좋고 신뢰도 높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들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조사입니다.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이제 제가 몇 개만 뽑은 거죠. 뭐 이런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설문지 중에 제가 좀 필요한 것만 빼봤습니다. 봤더니 이 부모 신뢰나 교사 신뢰인데 체육 성적은 이제 대부분 실기 능력이죠. 그냥 운동을 잘하고 못하고입니다. 봤더니 운동을 못함하고 매우 잘함 봤더니 부모 신뢰가 매우 잘한 애들이 훨씬 이제 높다. 한 0.2점 정도 차이가 나죠. 통계적으로 이제 다 유의하다고 이제 나오죠. 특히 교사 신뢰도는 상당히 차이가 나요. 운동 못한 애들보다 잘한 애들이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더라고요. 이거는 뭐 제가 한 게 아니고 이제 청소년정책연구원의 데이터를 뽑아서 봤더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가정은 그렇죠. 운동을 잘한다는 것들이 대부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하죠. 타고나서 운동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 중에 운동을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을 가능성이 높다. 기본적으로 어울려 더불어서 하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이제 가정을 하고 한번 이 조사를 해봤던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봤어요. 이 성적하고 친구 수가 어떻게 되는가. 체육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국어하고 수학도 한번 같이 봐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자료인데 봤더니 국어는 보니까 오히려 공부를 못한 애들이 친구가 좀 많아요. 중 정도가 많습니다. 말을 너무 잘하면 친구가 없나 봐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중 정도가 제일 높다는 결과가 나오고, 수학은 상, 중, 하 이런 이제 순서가 나오긴 합니다. 체육하고는 좀 비슷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통틀어서 체육 성적 좋은 애, 이건 수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 수 네가 몇 명이나 되느냐 물어본 거예요.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체육을 아주 잘한다고 이제 잘함하고 매우 잘함이겠죠. 잘한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내 친한 친구가 8.87명이 있다. 예, 친구가 못한다는 이제 사람들은 체육을 못하는 사람은 7.17명밖에 없다. 뭐 1.7명 차이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나옵니다. 이제 네트워킹의 문제죠. 자, 그래서 저는 행복이나 공동체 복원에 있어서 체육이 상당히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일반 사람들 대상인데도 어떤 공동체를 강화하고 사회 자본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인데, 이제 첫 번째는 시설의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 쉽지가 않죠. 워낙 많은 돈도 들어가고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쨌든 시설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시설이 2012년 기준인데도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사실 이제 스포츠 클럽 같은 경우는 독일이 가장 모범적이라고 하는데, 이 시설 절대적으로 이제 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시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는 사실 많은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아직 지금 이 동호회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요즘 동네에 배드민턴 동호회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테니스 동호회, 축구 동호회 아주 활성화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우리는 중장년층만 돼 있습니다. 대부분 어른 중심의 동호회죠. 어린이들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현 문제가 우리는 거의 성인 중심이다. 그리고 남자 중심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여성이나 특히 청소년들은 이제 거의 못 끼고 있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인가인데,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27%가 청소년이고 스포츠 클럽이, 일본 같은 경우도 초, 중등 학생이 뭐 30 몇 %가 넘을 정도고 한데, 우리나라는 거의 동호회가 성인들밖에는 없다는 점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원래 이제 동호회 활동을 하면 이 가족도 화목하고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가족 불화가 많이 생깁니다. 남자들이 일요일이면 딱 아침에 나가가지고 조기 축구 가서 축구 한 게임만 오면 되는데, 그러지 않죠. 한번 가면 이제 고기도 구워야 되고, 그리고 한 3-4게임 합니다. 그러면 올 때는 저녁 때 오는데 몸은 다 망가져 있고 허리 아프다고 그러고 집에 와서 허리 주무라고 그래요. 이미 술은 취해 있고,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아서 주말 과분이, 뭐 골프 과분이 이런 말들도 이제 생길 정도죠. 사실은 만약에 가족이 함께 만약에 이 동호회를 참여할 수 있다면 상당히 그런 사례는 좀 줄어들 거예요. 자기 혼자 하루 종일 시간을 때우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다양한 연령대가, 세대 간 통합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동호회를 만드는 일이 지금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이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동호회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서 어린이들한테 레슨하는 그런 기회를 항상 갖는다든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제 장소가 많지는 않지만 좀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는 시간을 정해서 하면 상당히 이제 좋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어렸을 때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그럴 기회를 좀 갖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가족 중심의 스포츠 참여가 상당히 중요하다.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해보면 가족 스포츠 참가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 건강성이라고 하죠. 가족에 대한 신뢰나 가족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애정, 이런 게 훨씬 높다. 물론 가족이 되게 어떤 활동이든지 많이 하면 그럴 가능성이 크겠죠. 특히 체육하면 그렇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 체육대회를 어떻든 개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막 경쟁적인 스포츠 게임보다도 어떤 전통 게임이나 협동 게임들, 요즘 뭐 여러 가지 비경쟁적 활동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 중심으로 이 체육대회를 좀 개최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포츠 자체가 사실은 지나치게 어렵습니다. 뭐 테니스 배우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비경쟁적 스포츠, 요즘 최근에 뉴 스포츠 활동들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스포츠를 좀 도입해서 마을에 보급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경쟁적 스포츠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현재 동호회들이 있거든요. 이런 동호회들이 정말 잘 활성화되려면 리그제가 돼야 돼요. 최근에 야구 동호회가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제 장점이 야구는 항상 리그제를 해요. 매번 리그제를 해가지고 기록도 홈페이지에 다 남고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는 이제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인근 지역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리그제를 좀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소외계층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체육대회도
상당히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뭐 이제 마을을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거나 이제 그런 제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전반적으로 어쨌든 체육이 마을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하게 되면 좀 더 좀 공동체 복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